화려한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오늘은 한 아이의 돌잔치였다. 가족, 친지, 친구들로 북적이는 그곳엔 정작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연회장 입구 바깥 한 노부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낡은 카디건 위로 바람이 스쳤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금반지 대신 손수 만든 털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저, 혹시 이 안에 제 손자가? 그녀가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손님 명단에 없으신데요. 노부인은 잠시 입술을 떨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 우리 어머님은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노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작은 털신 상자를 천천히 가슴에 품었다. 호텔을 나서는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 저녁,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슬픔보다 다른 것이 있었다. 이제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겠구나.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밤 공기는 매서웠다. 손끝이 얼고 들고 있던 작은 털신 상자엔 이슬이 맺혔다. 버스 정류장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호텔에서 흘러나온 돌잔치 축하 노래였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다. 돌잔치라 첫돌이구나. 손주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만이 떠올랐다. 시골 티 난다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버스가 멈췄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내리셔야죠? 그제야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앞까지 오는 길, 불빛이 거의 없었다. 허름한 대문을 열자 고양이 한 마리가 발치로 다가왔다. 미안해. 오늘은 좀 늦었지. 그녀는 조용히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방 안엔 오래된 달력과 찻잔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미소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라면 나처럼 초대받지 못한 날 어떻게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장롱.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류철이 있었다. 표지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은숙, 자산 목록 비공개. 그녀는 장롱문을 조용히 닫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그만 숨길 때가 됐지. 밤이 깊었다. 방 안엔 탁상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강은숙은 장롱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거칠어진 손끝이 상자의 자물쇠를 풀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두툼한 통장 여러 권이 차곡히 놓여 있었다. 통장 첫 장을 펼치자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124억 5천만 원. 그녀는 미동도 없이 숨을 내쉬었다. 두 번째 통장, 세 번째 통장. 모두 비슷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래. 다들 몰랐겠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부동산 임대업과 재단 기부를 번갈아 하며 조용히 꾸준히 자신의 이름을 감춰왔다. 돈은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겨야 한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지키며 평생을 이름 없는 후원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 손주가 내 존재조차 모르는 세상이라면 그녀는 통장을 덮고 조용히 일어섰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이 마치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당신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탁상 위에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돈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공개될 것이다. 단 진심으로 나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강단과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며 말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는 내가 정한다. 며칠 뒤 강은숙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리어카 가득 채운 채소들과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장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낡은 장바구니 하나뿐이었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숙 할머니 아니세요? 돌아보니 10여 년 전 이웃이던 박 사장 부부였다. 과거에 그녀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실패했던 사람들.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다. 세상에. 이렇게 늦게 보내. 잘 지내셨어요? 박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그나저나 요즘 뉴스에 나왔던 그 은하재단 있잖아요. 이 사장님 성함이 강은숙 씨라던데 혹시?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 이름이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옆에서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니. 할머니. 그분 사진. 딱 닮았던데요. 그 손에 있는 반지도 똑같아요. 순간 박 사장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진짜 그분이셨어요? 강은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박 사장. 가게 하시던 때 기억나죠? 내가 담보 대줬던 거. 그때 말하지 말라 했죠. 그 일. 아직도 비밀로 남아있나요? 둘은 말이 없었다. 그제야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때 우리 은숙 할머니 덕에 다시 일어섰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밥 살게요. 그날 시장 한쪽 식당에서 세 사람은 국밥을 마주했다. 뜨거운 김 사이로 은숙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속엔 이제 내 이름을 다시 꺼내도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 고급 대리석 식탁 위엔 따뜻한 커피 대신 신문 한 부가 펼쳐져 있었다. 헤드라인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은하재단 창립 30주년 맞아 200억 전액 기부 강은숙 이사장. 가장 큰 행복은 나눔. 사진 속의 노인은 분명했다. 호텔 돌잔치에 오지 못했던 그 시골 할머니였다. 며느리 윤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말도 안 돼. 이분이 어머님이라고? 남편 정우가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우리 어머님이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님이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우리가 어머님께 너무했던 거 아닐까? 지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돌잔치 날의 말이 되새겨졌다. 우리 어머님은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지만 지금 그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신문 속에 웃고 있는 어머니 얼굴이 그녀의 눈앞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설마 일부러 숨기신 건가요? 정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숨기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본 거겠지. 그녀의 손끝이 신문 위에 떨리며 닿았다. 신문 가장자리에 작은 문구가 있었다. 기부식은 이번 주 토요일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 지연은 그 문구를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가야겠어. 토요일 오후 은하재단 본관. 넓은 대강당에는 꽃장식과 현수막이 가득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특별 기부 행사. 사회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곳에 윤지연 부부가 들어섰다. 정우는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지연아, 괜찮겠어?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인사만 드리면 돼. 강은숙은 무대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단정한 한복 차림, 곱게 빗은 백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 그녀는 객석 쪽을 바라보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살피고 있었다. 그때 눈길이 멈췄다. 문가 쪽에 선 윤지연. 서로의 시선이 정확히 맞닿았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고 강은숙은 잠시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미움도 대신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기부자와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은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생각보다 일찍 왔구나. 그녀의 말투엔 차분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돌잔치 때는 초대 못 받았는데 이런 자리엔 꼭 와줘서 고맙구나.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정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은숙은 직원에게 손짓했다. 저분들 초대 명단엔 없지만 자리 마련해 드려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계선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나 은숙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나중에 해. 오늘은 기념식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움 속에 오래된 슬픔을 품고 있었다. 며칠 후 은하재단 본관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엔 여러 명의 이사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 중심에 강은숙이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봉인된 유언장 초안이 놓여 있었다. 오늘부터 내 유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200억 중 절반은 재단 유지에, 나머지 절반은 가족에게 조건부로 물려주겠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건이라면 어떤 조건입니까? 은숙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돈은 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노트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이해한 사람일 것. 돈을 쓸 땐 이름 없이 남을 돕는 일에 먼저 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했을 것.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변호사는 메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법적으로는 다소 추상적입니다. 가족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써두세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액 기부. 그때 문이 열리고 정우와 윤지연이 들어섰다. 지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런 큰일 왜 저희에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은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해봤자 듣지 않았을 테니까.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오늘부로 내 유산은 나의 뜻에 따라 준비될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돈은 남기되 그 돈이 부끄럽지 않게 남겨져야 하니까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돌잔치 때의 그 미소, 그게 이런 뜻이었을까? 밤늦은 아파트 거실, 윤지연은 소파에 앉은 채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엔 은숙이 남긴 유산 조건 초안 사본이 있었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한 사람에게
그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진심이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문질렀다. 손끝이 떨렸다. 그 옆에서 남편 정우가 말했다. 지연아, 그만 생각해. 어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야. 지연은 억눌린 듯한 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어머니가 세상에 그 돈 다 뿌리고 가시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잖아.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가 우릴 용서하신다고 생각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하지만 복수하려고도 안 하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 은숙은 손자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왜인지 모르게 따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진심을 보여달라고 했지. 그럼 보여드려야겠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방을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초대받지 않아도 찾아갈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은숙의 단독주택 앞 골목에 검은 세단이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내렸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현관 앞까지 걸어가던 그녀는 손에 쥔 꽃다발을 꼭 움켜쥐었다. 선물이라도 가져가야 덜 어색하지.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천천히 열렸다. 강은숙이 현관에 나타났다. 잔잔한 미소, 그러나 차가운 눈빛. 지연이니? 네. 어머님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은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려무나. 거실 안엔 따뜻한 차 냄새가 감돌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지만 그 중엔 며느리의 얼굴이 있는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순간 숨을 멈췄다. 꽃이 예쁘구나. 은숙이 담담히 말했다. 네.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근데 나는 꽃보다 솔직한 말이 더 좋아. 그 말에 지연의 손끝이 굳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돌잔치 때는 제가 경솔했어요. 사실 그땐 어머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속내가 보였다. 은숙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사정을 몰랐다고. 네,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는 달라요. 저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은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마음 진심인가?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은숙의 시선은 잠시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꽃보다 반지가 더 빛났다. 그래. 그럼 오늘 점심 나랑 같이 먹자. 지연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다. 정말요? 그래야 내가 너 진심을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시험이었다. 점심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된장국, 잡채, 전,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생선 한 마리. 강은숙은 직접 음식을 덜어 지연의 앞에 놓았다. 이건 내가 아침에 직접 만든 거야. 예전엔 이런 음식 잘 안 먹더니 이제는 괜찮겠지. 지연은 머뭇거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어머님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그런 말은 그때도 들었어야 하는데 말이야. 은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끝은 날카로웠다. 지연은 입술을 다물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은숙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내가 돌잔치 때 날 부르지 않았던 이유, 이제는 솔직히 말할 수 있겠니? 그 말에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땐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니. 어머님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친구들이 다들 부잣집이라 그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은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솔직하네. 그땐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실 줄은. 대단한.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지연아. 난 부자가 되려고 산 게 아니야. 은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할 때 난 그 시간에 사람을 도왔어. 남을 밟고 올라가면 잠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밑엔 늘 누군가의 눈물이 있거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 위에 된장국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지연아, 은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넌 나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내 재산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내 앞에 앉았을까?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어머님, 그건 은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대답 안 해도 알아. 그녀는 차를 따르며 덧붙였다. 대신 앞으로 내 진심이 뭔지만 보여줘. 그게 돈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까. 며칠 후 밤 윤지연은 남편 정우가 잠든 틈을 타 거실로 나와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화면에는 은하재단 회계 현황이라는 문서 제목이 떠 있었다. 며칠 전 우연히 강은숙의 집에서 봤던 봉투의 글씨가 떠올랐다. 기부 전 정리용 계좌 목록. 그녀는 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하기 시작했다. 분명 농협이었어. 그리고 끝자리가 4589점. 손끝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로그인 화면에 막혔지만 지연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머리를 쥐었다. 아니야.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잖아. 분명 비밀번호는 단순할 거야. 그녀는 생일, 손주 이름, 결혼기념일을 차례로 입력했다. 그러다 인증 실패 문구가 뜨자 얼굴이 굳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친 단어 하나. 진심. 그녀는 그 단어를 조합해 숫자를 눌렀다. 0-7-2-4. 액세스 그랜터드. 화면이 열리자 숨이 멎었다. 계좌 잔액이 떠올랐다. 920억.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였어? 손끝이 떨리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밤에 무슨 일 하니? 지연아,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뒤돌아보니 강은숙이 거실 불을 켜고 서 있었다. 하얀 잠옷 차림에 그녀 눈빛은 차가웠다. 설마 진심이 이런 거였을까? 그 한마디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전 그저 됐어. 은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을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하지.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넌 잃었어. 지연아, 완전히. 그 말에 지연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은숙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난 내가 내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더 아팠어. 그 말은 잔잔했지만 칼처럼 예리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님, 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몰랐다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구나.
은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흔들렸다. 내가 돌잔치 날 한 말. 아직도 기억난다. 그건 그땐 다들 그땐 그게 체면이었겠지. 하지만 내겐 그날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잃은 날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연아, 돈은 결국 흙이야. 하지만 사람의 말은 흙보다 오래 남는단다. 지연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전 그저 너무 늦은 건가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다. 늦진 않았지만 되돌릴 순 없겠지.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이건 내 유언 초안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찢어버릴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 지연은 손끝으로 그 편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받았다. 은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내가 남길 유산이 될 거야. 문 밖으로 나서는 지연의 뒷모습은 무거웠다. 그녀의 손엔 젖은 편지 한 통, 그리고 마음엔 씻기지 않는 후회가 남았다. 비 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은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심을 가르치기엔 너무 긴 세월이었구나. 며칠 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윤지연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강은숙이 건넸던 편지가 들려 있었다. 봉투 모서리는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마치 숨을 고르듯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았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드디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거겠지. 지연은 숨을 삼켰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한 획 한 획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평생 내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었단다. 돈은 나를 지켜줬지만 내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돈보다 날 아프게 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읽었다. 나는 이 돈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 대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야. 지연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다. 어머님 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문자가 울렸다. 보낸 사람 은하재단. 강은숙 이사장 별세.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편지를 꼭 끌어안으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울음은 작았지만 그 속엔 모든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하얀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영정 속 은숙은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젠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더 이상 거짓이 없었다. 정우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헌화가 끝나고 재단 관계자가 다가왔다.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직원은 봉투를 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의 인생은 돈으로 평가받지 않길 바란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힘이었다. 그 힘을 잃지 않는다면 나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녀는 재단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저 어머님 뜻을 이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재단에서 봉사활동부터 해보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이름 없이 조용히. 그녀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정우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길이야.
잠시 뒤 지연은 영정 앞에 다시 섰다. 어머님, 저 이제 진심으로 배우겠습니다. 사람을, 존중을, 그리고 나눔을.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국화잎 하나가 흩날렸다. 그 잎은 천천히 은숙의 영정 앞에 떨어졌다. 마치 그녀의 대답처럼. 그래. 이젠 알겠구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은하재단 앞 화단엔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었고 새로 도색된 건물 벽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심은 세대를 잇는다. 강은숙 이사장. 윤지연은 조용히 그 글귀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노트엔 은숙이 평생 적어온 메모와 후원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낯선 이름들 옆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집세가 밀린 할머니. 내일 아침 쌀 배달할 것. 학교 못 다니는 아이. 학비 전액 지원. 지연은 눈을 감았다. 이게 진짜 유산이었네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노트를 품에 안고 아이들 교실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재단 안쪽 교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선생님, 오늘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 할머니 이야기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교탁 앞에 섰다. 그래.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말로 마칠까? 그녀는 칠판에 천천히 글씨를 썼다. 사람의 가치는 남긴 돈이 아니라 남긴 마음으로 평가된다. 교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지연의 얼굴을 비추자 마치 은숙의 미소가 그녀 곁에 서 있는 듯했다. 지연은 교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님, 약속 지켰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교실 창가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결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실려왔다. 그래. 이제 됐구나. 그게 진심이란다.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세요.